2060년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출산율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오늘 알고 사랑하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왜 거의 막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붕괴를 멈추기 어려운지 알아봅시다. 인구 폭탄.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2.1명이어야 합니다.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은 평균 6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에 이 비율은 이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2023년에는 여성 1인당 0.72명, 역사상 최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그보다 더 낮아서 0.55명이었습니다. 즉, 여성 절반가량이 아이를 전혀 낳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한 명만 낳는 셈입니다. 이 수치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100명의 한국인은 36명의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13명을 낳으며 그 아이들은 5명을 낳게 됩니다. 4세대가 지나면 100명의 한국인은 5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이것이 매우 현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50세인 사람은 4명인데에 비해 1살짜리 아이는 1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져도 그에 따른 여파는 오랫동안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는 사상 최고치이며 노동인구와 GDP도 사상 최고이며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는 화물 열차처럼 다가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 당신을 덮칩니다. 곧 한국의 그 열차가 닥칠 것입니다. 35년 뒤 미래로 시간여행을 해봅시다. 2060년에 한국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살펴보죠. 인구 추계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유엔의 예측입니다. 유엔은 낮은 출산율, 중간 출산율, 그리고 높은 출산율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에 대한 유엔의 중간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해도 한국의 출산율은 8%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정확했던 유엔의 낮은 출산율 시나리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미래가 멀리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2060년의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인구는 30% 줄어들어 불과 35년 만에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됩니다. 한국인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25세 이하 인구는 10%도 되지 않으며 5세 이하 유아는 전체의 1%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버려진 도시들이 늘어나고 인구의 절반이 독거노인이거나 요양원은 노인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소수만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몇 가지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 경제 붕괴입니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 한국인의 무려 4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60년이 되면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7,3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40년대에는 더 이상 연금이 증가하지 않고 2050년대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 2060년에는 연금을 노동인구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인 1명당 23명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60년에는 15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한국인이 일을 한다고 가정해도 65세 이상 1명당 노동자는 1명도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겠죠. 따라서 고령층 빈곤은 이제 더 보편화될 뿐 아니라 고령층 상당수가 일을 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2060년에는 한국 경제가 이미 붕괴했을 수도 있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는 노동인구의 규모와 연동되는데 크고 풍요로운 경제를 원한다면 많은 노동자가 많은 것을 생산해야 하고 그 물건을 소비할 인구도 많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인구는 약 3,700만 명으로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2060년이면 노동인구가 절반 이하인 17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테니 개인별 생산량은 현재보다 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온 추세 이상의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의 GDP는 2040년대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은 영구적인 경제 침체에 접어들 것입니다. 좀 더 낙관적인 예측에 따르면 2050년대에 침체가 시작된다고도 하지만 그 예측은 유엔의 중간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 방향으로 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인데 이 분야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큰 도약을 이끌어냅니다. 젊은이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회 부흥에 기여합니다. 노동자 수가 급감하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크게 줄어들어 노인 절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병원이나 복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들은 인프라 산업 또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미래 투자에도 자금이 부족해질 테니 이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이는 나쁜 상황이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에 미칠 충격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죠. 하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 일어날 일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붕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일은 무척 어렵지만 거의 피할 수 없는 경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이미 한국인의 약 20%가 독신 가구이며 또 20%는 친밀한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2060년이 되면 70세가 된 한국인의 절반은 형제자매가 없고 30%는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2535세 사이의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며 대개 형제자매가 전혀 없는 세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년층은 가까운 가족이 거의 없고 청년층도 가족이나 친구가 적어 특히 대도시 밖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고독감이 확실히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문화 자체도 심각한 쇠퇴를 겪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당시 2545세 한국인은 1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였습니다. 이들은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다양한 트렌드를 만들어낸 세대였죠. 그러나 2060년이 되면 이 연령대는 560만 명으로 줄어들고 인구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미 많은 전통 문화가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데 명인들이 기술을 전수할 젊은 사람을 찾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많은 전통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층이 사라지면 한국 문화의 혼도 위축되고 말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2060년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노인들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청년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대학, 학교, 유치원은 더 이상 아이가 없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은 어떤 취업 기회가 있을 것이며 정치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혼자 남지 않기 위해 서울이나 몇몇 대도시로 이사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해외 이민을 택할 겁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선 더 큰 문제겠죠. 농촌 지역은 급격히 쇠퇴하고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유령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시골 지역에 1000만 채 가까운 빈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많은 지역들도 사람이 사라져 자연에 되돌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과 북한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60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젊은 남성들에게 18개월의 병역 의무를 감당시킬 여력이 있을까요? 현재 전투 가능한 연령대 남성의 5%가 군에 복무 중인데 2060년에는 동일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15%가 복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건 좀 심각해 보이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이유. 인구 열차와 같은 문제는 한번 닥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가령 한국의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3배가 올라 2.1명대체 출산율을 달성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2060년의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위에 통이 얹힌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명당 노동인구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 최상의 가정을 해도 한국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좁고 어려운 구간을 지나야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암울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가 인구가 아이를 낳고 싶도록 사회체제를 빠르게 바꾼다면 언젠가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 증가했는데
2023년에 비해 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한국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현실과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일반적으로 국가가 부유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유아 사망률이 급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적게 낳는 방향으로 갑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 모든 추세가 초고속 성장과 함께 더더욱 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독특한 일중독 문화와 극단적인 경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주 40시간이 표준이고 법정 최장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무급 야근은 흔하고 정부는 심지어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비는 높습니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솟고 교육비 역시 엄청납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습니다. 보수적인 문화적 관습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2023년 기준으로 혼외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또 선진국 중 한국 남성은 가사 및 육아 분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임신 후 커리어 경력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한편 남성들은 가장의 책임과 직장에서의 성공 압박에 시달립니다. 결국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개인적 결정이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아이를 적게 낳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이 설계된 문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결론. 인구 붕괴는 먼 미래의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1, 이탈리아 스페인은 1.2, 독일은 1.4, 영국은 1.6, 미국은 1.6이었습니다. 1.6이면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4세대 후면 1.6의 출산율은 인구가 60% 줄어든다는 뜻이고 1.2면 4세대 뒤 87%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 중이며 안정화되거나 반등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거의 누구도 이 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세기는 인구 과잉 이야기에 철저히 지배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에겐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치를 계산하면 미래가 너무 말도 안 돼 보여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거죠.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주로 노동력 부족 관점으로만 다뤄질 뿐 우리의 사회, 문화, 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조만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현대사회의 DNA를 바꾸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가 다시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세기는 상당히 암울해질 것이며 그 시기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거대한 화물열차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선로 위를 질주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구 변화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은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다루기 어려우며 또 쉽게 놓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위기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트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사이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